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장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보는 랭킹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거래소 먼저 가보실까요? 네, 거래소에서는 최근에 계속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한진칼 우선주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한진칼 우선주가 지금 상한가가 풀린 상태인데 어제까지 2연상에 성공했고요. 오늘까지 이제 성공하게 된다면 3연상인데 일단은 거래가 조금 상한가가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변동성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47,700원대 나타내고 있는데요. 조원태 회장의 우후 지분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 기대감으로 올랐는데요. 사실 증권가에서는 그 가능성 많지 않다라는 분석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일부 차익 매물 윗꼬리 달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과 맞물리게 되면서 교육정책 그리고 AI하고 연관돼서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비상교육입니다. AI 플랫폼과 관련해서 굉장히 탄탄하게 사업 기반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할 거라는 분석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주가는 26% 넘어가는 급등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반은 이재명 테마주입니다. 18% 넘게 오늘 또 올라가게 되면서 계속해서 고점 높여나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SBS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기대해보자. 넷플릭스 모멘텀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하반기가 될 거다. 이런 증권가 분석 나와 있는데요. 오늘 주가는 22,000원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권에 상승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신세계 INC가 오랜만에 올라오면서 6% 넘어가는 상승 기록하고 있고요. 한수케미칼이 올라가는 거는 어닝 컨셉입니다. 어제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증권가 컨셉은 웃돈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어닝에 반응하고 있는 상태고요. 127,600원 단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롯데관광개발입니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지금 롯데관광개발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1분기부터도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서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하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 11,36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빠지는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보면 오늘 좀 조정받더라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대한항공, 우선주, 한진칼, 평화홀딩스, 이스타코 다 이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한항공 우선주가 지금 본주보다 낙폭 조금 더 크게 들어옵니다. 14% 넘게 빠지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힘입어서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가능성 많지 않다라는 쪽의 의견이 나오게 되면서 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방 변동성 조금 더 확대될지 여부는 체크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다 음봉 플레이가 나타나고 있고요. 평화홀딩스도 조정받습니다. 연이틀 하락하게 되면서 단기 이평선 놓쳤는데요. 현재 구간에 5일선 이탈하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고요. 이재명 테마준, 제이준 코스메틱, 이스타코도 7에서 9%가량의 내림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권에 하락하는 종목을 체크해 보시면은 여기서 한전 KPS가 올라오는데요. 7% 넘게 주가 빠집니다. 4만 원 선을 이탈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1분기에 컨센서스를 대폭 하회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실적에 대한 평가가 냉정합니다. 네, 오늘 주가는 39,000원대까지 밀려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 올라왔던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바로 밀려버립니다. 네, 일중변동 크게 가져가면서 49,50원 나타내고 있고요. 그 밖에 경방이나 화인베스트, 흥국화재 우선주도 6에서 7%가량의 내림세 체크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의 종목들이 요즘 최근에 굉장히 가볍게 움직이는 모양새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루가 또 상한가를 내면서 지금 3일째 상한가 성공합니다. 1,200원대 기록하면서 태양광 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인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반사이익 그리고 이제 정책 여러 가지 모멘텀이 겹치게 되면서 가볍게 올라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CG트로닉스도 개별 종목인데 상한가 내면서 6,400원대 나타내고 있고요. 감사 이후에 다시 재개됐는데 서울전자통신이 그간의 거래 쉬었던 울분을 한 번에 토해내게 되면서 상한가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메디콕스 프롬바이오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메디콕스가 이틀째 상한가 기록하면서 지금 현재 구간에 17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밖에 강한 종목 6위부터 10위권의 종목 확인해 보시면 BK홀딩스 그리고 쌈쥐엔터가 들어오고 있는데 초통령 이전에 하주핑의 인기에 힘입어서 실적 굉장히 잘 나왔다고 하거든요. 쌈쥐엔터의 주가가 61,700원까지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푸른바이오, CN플러스, 로켓헬스케어가 오늘도 올라오는데요. 6회 종목입니다. 오늘도 강세 이어가게 되면서 2만 원 선에 근접하는 시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빠지는 쪽 확인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 밀려나고 있는 종목 보시면은 C랩 같은 경우는 유승 결정이 나오게 되면서 13% 넘게 주가 빠지고 있고요. 클리오가 실적이 많이 안 좋았더라고요. 네,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7%나 급감하면서 중립 의견을 내는 증권사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화장품주 실적 좋다는데 클리오는 굉장히 많이 안 좋은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화장품주, 뷰티 쪽에서도 실적이 극명하게 엇갈리게 되면서 클리오는 약간 루저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몰리고 있는 상태에 16,600원대에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 글로벌 오늘 조정받습니다. 나흘 만에 지금 반락하게 되면서 차익 매물 소화하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 11% 가까운 급락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기사 보니까 정치 테마주 가운데 3분의 2가 고점 대비 30% 넘게 빠졌다고 합니다. 금감원에서는 집중 모니터링에 들어가면서 투자 주의하자라는 멘트가 어제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 인맥 테마주 가운데 밀리는 종목들 꽤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에 밀리는 종목들도 보시면 이재명 테마주 안에서 단기 과열권의 종목 안에서 빠지는 종목이 나오는데요. 상지건설은 사흘째 깊은 조정입니다. 현재 구간에 37,950원 나타내고 있고요. 오리엔트성공은 5일째 주가 밀려나게 되면서 8.9% 하락, 8,500원대 나타내고 있고요. 연속적인 하락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지금 반등이 나오지 않고 추가적인 약세 움직임 체크가 되고 있고요. 그 밖에 빠지는 쪽에서는 솔리드가 오늘 많이 안 좋네요. 네, 9% 넘어가는 급락권, 글로벌 텍스프리도 8.7%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도 있으시면 조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제 하락,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슬슬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너무 많이 올라왔다. 과매수에 대한 우려감이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현재 생겨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지금 이제 미증시도 계속해서 이제 순환이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빅테크 쪽 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또 이슈에 따라서 갑자기 또 이제 제약주가 부진하더니 다른 쪽으로 수급이 넘어가는 수급 순환의 형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하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만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꺾이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세 자체는 여전히 잘 살아있기 때문에 추세에 대한 이제 우려감은 아직까지는 크지 않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코스피는 완전하게 이전 고점 구간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확실한 상승 트리거가 나와 주어야죠. 시장을 확실하게 이끌어주면서 이 구간을 뚫어주게 되면 이제 그동안에 약 1년 동안에 뚫지 못했었던 저항 구간을 뚫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제대로 된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 이 구간을 뚫어낸다라는 것은 정말 강력한 상승 트리거가 나와줘야 한다라는 뜻이 또한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이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강력한 상승 트리거가 나와주는지, 관세에 대한 어떤 이제 압박감이 해소가 된다라든지, 혹은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될 수가 있겠죠. 현재 구간을 뚫어줄 수 있을 만한 강력한 상승 트리거가 나와주면 지금 다시 한번 상승 추세,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분기점 구간이다라는 것을 한번 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코스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 고점 구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과매수 구간에 도달을 하면서 그동안에 잘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분들은 또 여전히 쉬어가는 그림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코스피에서 또 이제 종목분들이 상승이 굉장히 잘 나왔었는데, 지금 이 그동안의 상승을 이끌었었던 종목분들은 여전히 이제 쉬어가는 그러한 그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도 업종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눌려 있거나 이제 또 올라갈 준비를 한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부터 또 이제 강조를 드렸었던 게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슬슬 눌림 구간이 나올 수 있는 1차 눌림 구간에 도달을 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지금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체적으로 1차적인 눌림이 나오면서 61선 근처 구간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려는 시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어느 정도는 눌려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가 현재 신고가 부근, 그러니까 이제 최근 단기 고점 구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눌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또 이제 눌려있는 종목들이 현재 시장에서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주도 업종 중에서 눌려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접근이 조금 더 유효할 수 있다는 거 계속해서 강조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이제 반도체가 계속해서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양호한 이유 자체도 결국에는 같은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이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은 다들 신고가에 가버렸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더 올라온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장 자체도 반도체 쪽으로 약간의 수급이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최근에 바닥을 잡고서 추세를 끌어올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제 추세를 다시 한번 또 이제 끌어올리는 상승 추세로 또 이제 모양을 잡아가는 그러한 종목군들이 또 이제 꽤나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또 저점에서 출발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선별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정책주에 대한 탄력을 받는 종목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뭐 그다음에 뭐 SK 이터닉스 등등 해가지고 뭐 지금 이제 태양광 쪽이 상당히 상승이 잘 나왔었잖아요. 지금 태양광 쪽들 같은 경우에 뭐 친환경 전체적으로도 그렇겠지만 저는 다시 한 번 더 탄력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쉬어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쉬어가는 그림은 정책주가 뭐 어제 갔다가 뭐 오늘 가고 내일 가는 종목군들이 다 그날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약간은 쉬어가는 그림이 저는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죽지 않았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적으로 이제 쉬어가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한 차례 더 우리가 트레이딩을 노리고서 접근을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코스피 내에서도 지금 현재 쉬어가는 종목이 있고 지금 현재 태양광 쪽에 어떤 이슈를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한 차례 더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구간을 노려봐야겠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가 이전 고점 구간에 현재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박스권으로만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 박스권 상단에 도달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언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력한 상승 트리거가 필요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조정 나온다라는 그림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현재 보여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도 업종에 대해서 적극적인 접근을 노리려면 이 구간을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코스피 쪽 주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서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코스닥, 그러니까 현재 순환매가 나오는 쪽들은 여전히 정책주 쪽이죠.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로봇주들이 또 쉬어가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정책에 대한 어떤 대선 테마가 형성이 되게 되면서 이에 대해서 현재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 구간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유진 로봇이 대장이었고, 뭐 그다음에 따라가는 종목군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로보티즈라든지, 뭐 그다음에 신규 상장도 나우 로보틱스, 뭐 그다음에 로보로보, 뭐 이런 종목군들이 될 텐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또 이제 쉬어가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책주는 지금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로봇주들이 쉬어가고 뭐 약간의 이제 교육주로 넘어간다라든지,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 또 AI 쪽이 굉장히 셌죠. 그래서 이제 AI 종목군들이 또 이제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지금 이제 대선이 벌써 약 2주 정도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주 순환매는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들도 분명하게 체감을 하시겠지만 이 순환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로봇주 너무 잘 가네. 그래서 나 로봇주 어제 잘 가니까 한번 접근해봐야지라고 해가지고 또 따라 타셨던 분들은 순식간에 물려버리는 그런 그림들이 현재 나타날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정책주의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어제 로봇주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게 확실하게 좀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로봇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보면 유진 로봇이 대장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차익 실현에 대한 흐름이 나오죠. 오늘 같은 경우에 차익 실현 흐름이 나오고 이는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일단 선발대 대장주들은 지금 차익 실현 나오면서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거고, 그러면 로봇주들을 노린다라고 했을 때 현재 구간에서는 당연하게도 이제 출발할 수 있는 후발주자를 노려야겠죠. 그러면 이제 후발주자가 과연 어떠한 종목이 될 수가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부터 선별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만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 무언가 강력한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군들은 아직까지는 크게 보이지 않으니까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결국에는 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상승세 나타나는데,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책주 중에서는 또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이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뭐 일전에는 크라우드웍스가 급등이 나오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폴라리스 그룹주가 또 급등이 나오는 것처럼 AI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뭐 의료용 AI도 그렇고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계속해서 모양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후발주자를 계속해서 노려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 또한 강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순환매 장세에서 메인 섹터는 이제 그룹픽이 명확히 되거든요. 그런데 그 눌려있는 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요즘 조금 조용한 것 같은데 B만 접근해도 될까라는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지금 시세 이렇게 나는 종목들도 있고 대장인 인벤티지랩이나 블루엠텍은 오늘 주정권입니다. 전략 주신다면요? 네, 뭐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간밤에 또 이제 이슈가 있었죠. 뭐 알지노믹스가 일라이릴리에 이제 또 뭐 기술 이전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뭐 국내에 관련된 일라이릴리 관련된 기업들이 또 이제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일단은 지금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는 쉬어가는 흐름이 명확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번 달에 초중반 정도에 굉장히 강력하게 돌았었던 섹터였고, 그러면서 이제 대장이 뭐 D&D 파마텍, 뭐 그다음에 뭐 큐라티스 이러한 종목군들이 움직였었고, 그다음에 블루엠텍 이러한 종목군들이 또 이제 같이 움직였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관련된 종목군들 모두 다 차익 실현이 현재는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또 이제 기다리는 흐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이제 사이클이 어느 정도 돌았고, 그리고 이제 사이클이 돈 상태에서 차익 실현이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차분하게 다시 한번 눌렸다가 다시 시장에서 이슈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당분간 제 생각에는 뭐 계속해서 정책주 쪽으로 순환매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타이밍 기다려 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책주가 앞으로 2주간 굉장히 뜨거운 열기를 뿜어낼 것 같다고 합니다. 이 호흡을 조금 빠르게 따라가시는 게 단기적인 수익률 측면에서는 유리할 것 같고요. 조금 눌려있는 종목들을 너무 급하게 따라가기보다는 비만이 대표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시 한번 모멘텀이 확 붙을 때 그때 한번 매수 기회 잡아보자라고 조언해주고 있네요. 네, 지금까지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